어머니, 제발 돈 좀 주세요. 저 이번만 도와주시면. 병수야, 너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돈을 찾아온 거였구나. 어머니도 결국 남들이랑 똑같네요. 돈이 더 소중하시네요. 15년 만에 찾아온 아들보다 집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리워했던 아들이 필요한 것이 돈이네? 어머니, 충청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시간입니다. 정옥자는 올해 75살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 정봉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옥자는 여전히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추가 잘 자랐네. 옥자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혼잣말을 합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채소들을 돌보는 모습이 정겨워 보입니다. 옥자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텃밭 일을 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에는 집 주변을 정리합니다. 점심 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옥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아들 명수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5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20살에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을 다니고 결혼까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명수야, 너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옥자가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립니다.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옥자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서 명수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통의 편지를 써내려갔지만 한 번도 보내본 적은 없습니다. 명수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옥자가 만년필을 들고 편지지에 글을 써내려갑니다.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그 상추 말이야. 편지를 쓰는 동안 옥자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마을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왜 엄마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을까? 옥자가 계속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옥자는 명수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옥자가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옥자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만약 정말로 자신을 거부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옥자가 편지를 다 쓰고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서랍 안에는 이미 수많은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옥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명수가 언제 돌아올까? 옥자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대답은 없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텃밭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명수에게 편지를 쓰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옥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 밖 어딘가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만남은 기쁨보다는
혼란을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옥자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명수가 정말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곧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옥자는 명수에게 쓸 편지를 마저 완성하고 서랍에 넣어둔 후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갑작스럽게 들려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옥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옥자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옥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명수야? 옥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명수였습니다. 하지만 옥자가 기억하고 있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고 옷차림도 말끔하지 않았습니다. 명수야, 정말 너니?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명수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 보였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15년 만에 아들을 만난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밥은 먹었니? 하지만 명수의 다음 행동은 옥자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한테도 내가 온 거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옥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수가 갑자기 옥자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옥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명수가 손으로 옥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입을 막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요. 명수야, 왜 이래? 옥자가 명수의 손을 떼어내며 물었습니다. 명수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걸 봤어요? 따라온다고? 누가? 옥자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면 다행이에요. 명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공포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수야,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옥자가 아들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앉지 않고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만 여기서 잘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게 내 집인데 뭘. 옥자가 말하려는데 명수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해요. 명수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의 명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도 불안해 보였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너 지금 무슨 일에 연루된 거니?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명수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천천히 알아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방에서 자렴. 이불도 그대로 있어. 옥자가 명수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방에서는 안 돼요. 혹시 창문으로 누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잘 거니? 옥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마루에서 잘게요. 아니면 마당 어딘가에서. 명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왜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걸까요? 명수야, 밥이라도 먹어라. 내가 뭔가 해줄게. 옥자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명수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엄마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셔야지. 옥자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계속 창문 쪽을 주시하며 밖을 살펴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쫓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을 때 옥자가 명수를 불렀습니다. 명수야, 와서 먹어. 명수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며 밖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옥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명수가 라면을 한 젓가락 먹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요. 옥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명수가 뭔가 큰 일에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옥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귀를 기울여 명수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당 한쪽 구석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옥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의 명수는 비록 고집이 세긴 했지만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옥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으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수가 헛간 뒤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담요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옥자는 담요를 가지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명수가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옥자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옥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명수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옥자가 자책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 4시쯤 갑자기 옥자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옥자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영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선은 명수의 아내였습니다. 15년 전 명수가 연락을 끊으면서 영선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지만 옥자는 여전히 영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옥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영선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영선아, 너니? 옥자가 반가우면서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명수 그 사람 어머니 댁에 갔나요?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자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명수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선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옥자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명수 그 사람이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어요. 영선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옥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빼돌렸다고? 네.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어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지금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영선이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옥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영선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창문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웅크리고 있는 명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못 봤다. 옥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연락이라도 왔나요? 전화라도? 영선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야, 연락도 없었어. 옥자가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선이 한참 울먹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아이들? 옥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쌍둥이 딸들이 있어요. 이제 13살이에요. 영선이 대답했습니다. 옥자는 자신에게 손녀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선아, 그럼 너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영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저지른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손녀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영선아, 혹시 명수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니? 옥자가 물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회사 돈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영선이 설명했습니다. 옥자는 속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명수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숨어 다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사람 못 보셨어요? 제발 연락이 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영선이 애원했습니다. 알겠다. 연락이 오면 말해줄게. 옥자가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옥자는 더욱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동시에 며느리와 손녀들의 상황도 걱정되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옥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옥자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새벽 6시경 옥자는 마당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명수가 헛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은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따뜻한 차라도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를 부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명수야. 옥자가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명수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너 잠은 잤니? 밤새 밖에서.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눈 붙였어요. 명수가 대답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옥자는 명수에게 영선의 전화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수야, 차라도 한잔하자. 옥자가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명수가 차를 받아 마시면서도 계속 창밖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따라올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수야. 옥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영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명수의 손이 떨리며 차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선이가 전화했다고요? 응, 새벽에 전화가 왔어. 너를 찾고 있더라. 옥자가 명수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명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회사 일 말이야. 옥자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까지. 명수야, 엄마한테 숨길 거 없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옥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가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큰일 했어요. 얼마나 큰일인데?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 돈을 잠깐만 빌려 쓰려고 했는데 명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데? 옥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3억 원이에요. 명수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3억 원을 어떻게? 옥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빌려 쓰고 갚으려고 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명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옥자가 물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한 돈도 다 날리고 이제 갚을 방법이 없어요. 명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너를 찾고 있는 거구나. 옥자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아마 고발당할 거예요. 횡령죄로. 명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수야, 그럼 영선이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응, 쌍둥이 딸들이 있다고 하더라. 내 손녀들인데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옥자가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릴 때 말다툼하고 나서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명수가 사과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영선이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옥자가 현실적인 문제를 물었습니다. 영선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면 명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옥자는 며느리와 손녀들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명수야,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옥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숨어 다닐 수도 없고, 하지만 잡히면 감옥에 가야 해요. 명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명수가 갑자기 옥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옥자가 물었습니다. 돈이요. 만약 어머니께서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주시면 회사에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라고? 옥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안 벌일게요. 명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옥자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이 15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명수야. 옥자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돈을 찾아온 거였구나. 명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옥자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옥자의 차가운 말에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지금이야? 옥자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 팔아달라고? 명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해서. 명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너 정말 변했구나. 옥자가 실망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너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명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옥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해하라고?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도 날 버리시는 거예요? 명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버렸니?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건 누구야? 옥자가 쌓였던 서운함을 터뜨렸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끊은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수야, 너는 그동안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옥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명수가 대답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생각했으면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안부 인사라도.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15년이야, 15년. 옥자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명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왜 내가 책임져야 해?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명수야,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가서 사과해. 옥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과하면 감옥에 가야 해요. 그럼 영선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요? 명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숨어 다니는 게 해결책이야? 옥자가 되물었습니다. 명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집 팔아서 돈만 주시면 다 해결돼요. 명수가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안 돼. 옥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거야. 내 잘못 때문에 팔 수는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명수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옥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남들이랑 똑같네요. 돈이 더 소중하시구나. 뭐라고? 옥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아들보다 집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죠? 명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옥자가 슬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요. 명수야,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라고?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 노릇 안 하던 내가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명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명수야, 넌 지금 가족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찾는 거야. 옥자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명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옥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옥자가 명수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명수가 매달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옥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명수가 어머니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정말 죽어야 해요. 죽는다고? 그런 말하지 마. 옥자가 놀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명수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옥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대답할게요. 명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옥자가 물었습니다. 명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수할 수밖에요. 옥자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다시 마당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옥자는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옥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옥자는 명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착하고 순수했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혹시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옥자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옥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수의 말대로 돈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요? 옥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이 담긴 통장들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명수 빚을 갚고도 남겠지. 옥자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졌습니다. 옥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옥자야, 우리 돈은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해. 함부로 쓰면 안 돼. 하지만 아들이 위기에 빠졌는데 옥자가 갈등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남편이 말했던 정말 필요할 때에 해당하는 걸까요? 옥자는 명수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후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닐 텐데. 옥자가 명수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옥자는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명수가 헛간 뒤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도 없이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명수야. 옥자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 못 주무세요?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옥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자가 명수 옆에 앉았습니다. 명수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대답해줘.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거니? 옥자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명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했어? 옥자가 따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만 빌려 쓰고 갚으려고 했는데. 명수가 변명했습니다. 일주일만?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옥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명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명수야, 그럼 영선이와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옥자가 물었습니다. 영선이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했어? 옥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명수가 말했습니다. 옥자는 손녀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명수야, 그 아이들 사진이라도 있니? 옥자가 물었습니다. 명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쌍둥이 자매의 사진이었습니다. 예쁘네. 옥자가 손녀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들이지만 왠지 정이 갔습니다. 수연이와 수진이에요. 수연이가 언니고 수진이가 동생이에요. 명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손녀들이구나. 옥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언제 할머니를 만날 수 있냐고. 명수가 말했습니다. 옥자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손녀들을 생각하니 명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명수야, 만약 내가 도와준다면 너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도와주실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묻는 거야. 옥자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안 벌일게요. 명수가 간절하게 약속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며느리와 손녀들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한 가지 조건을 걸면 들어줄 수 있겠니? 옥자가 물었습니다. 네, 무슨 조건이든지요. 명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도 나도 다시 시작하자. 옥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명수를 깨웠습니다. 명수야, 일어나거라. 명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몇 시예요? 아침 7시야. 우리 나가야 할 곳이 있어.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요? 명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경찰서. 옥자의 한마디에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서라고요? 왜요? 명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으러 가는 거야. 옥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감옥에 가야 해요. 명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 옥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명수야, 어젯밤에 내가 뭐라고 했니? 다시 시작하자고 했잖아. 옥자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면 영선이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명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게.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책임진다고요? 명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영선이와 아이들은 내가 돌볼게. 옥자가 약속했습니다. 명수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명수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하지만 너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해. 옥자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명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옥자와 명수는 함께 마을 경찰지서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명수는 계속 불안해했지만 옥자는 묵묵히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 옥자가 격려했습니다. 경찰지서에 도착했을 때 옥자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회사 돈을 잘못 사용한 일로 자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수하러 오셨다고요? 네,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오기로 했어요. 옥자가 설명했습니다. 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옥자는 명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회사와 협의를 해봐야겠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선이었습니다. 명수야. 영선이 명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영선아. 명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셔서 왔어요. 영선이 옥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선아, 고생 많았지? 옥자가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선이 명수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당신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미안해, 영선아. 정말 미안해. 명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수한 건 잘했어요. 계속 숨어 다니면 어쩔 뻔했어요. 영선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옥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편을 버리지 않고 찾아온 영선이 고마웠습니다. 영선아, 아이들은 어떻게 했니?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왔어요. 아직 아이들한테는 자세한 얘기 안 했어요. 영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이들한테는 천천히 설명해 주자. 옥자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서 작성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명수는 어떻게 되나요? 영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수한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해드리겠지만 일단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이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옥에 가는 건 각오하고 있어요. 명수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럼 형량도 줄어들 거야. 옥자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영선이 옥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아, 영선아.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옥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영선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수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선아,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니까. 옥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옥자가 영선에게 말했습니다. 영선아,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와서 살지 않을래? 시골로요? 영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명수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싶어. 옥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선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어요. 옥자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자수한 공로와 진심 어린 반성을 인정받아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배상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은 이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선과 쌍둥이 자매 수연, 수진이 이사 온 후 옥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수연이 뛰어와서 옥자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뭘로 칭찬받았나? 옥자가 손녀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수진이도 자랑했습니다. 와, 우리 손녀들 정말 똑똑하네. 옥자가 두 손녀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영선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시골로 온 후로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잖아. 옥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는 마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수가 영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로요? 영선이 궁금해했습니다. 휠체어 수리해드렸는데 몇 달 동안 고장나서 불편하셨대요. 명수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옥자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명수야, 내가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명수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옥자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영선도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생활과 달리 여유롭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카페에 손님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영선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선이가 커피를 잘 내려서 그런가 보네.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떡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그래요. 영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옥자와 영선은 이제 진짜 모녀 사이처럼 가까워졌습니다. 1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서 살아요? 수연이 옥자에게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지금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있거든. 옥자가 손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가 착한 일 한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명수와 영선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아버지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오랫동안 혼자 갖고 왔던 텃밭이 이제는 온 가족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제가 심은 거예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연이가 농사를 잘 짓네. 옥자가 칭찬했습니다. 명수가 호미를 들고 열심히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동안 혼자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전혀 안 힘들어. 옥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선이 토마토를 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 와서 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 옥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요. 영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옥자가 손녀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이 씨앗으로 더 큰 밭을 만들어 보자. 네, 좋아요. 수연과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명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명수야, 가족은 어떤 상처도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야. 옥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모든 걸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니.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논밭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수진이 옥자에게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옥자가 손녀를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옥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이제 정말 행복해. 바람이 살랑 불어와 상추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옥자의 작은 시골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모두 치유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